이곳에서 동서양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임원 이국장 크르기즈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엄청난 도박을 걸게 됩니다. 실크로드를 제패한 고구려 유민 고선지. 고선지는 고구려의 유민이었어요. 영국의 한 고고학자는 그의 원정을 명장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위협을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복했다! 패권을 두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실크로드.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에겐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қаза болып қалады. қаза болып қалған ал родинасын апарыш үшінші үйіне шейін алып келгенде жыттанған емес. бұл герметичный. 당시 실크로드를 호령하며 세계사를 뒤흔든 고선지 장군의 역사적 원정길.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말과 유목의 나라로 유목 문화가 가장 잘 보존돼 있는 키르기즈스탄. 인천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까지 9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비슈케크는 오랜 역사의 중심이자 키르기즈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관광객들이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중국에서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중간 기점인 키르기즈스탄에는 수많은 오아시스 소국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크르기즈스탄에 와 있습니다. 크르기즈스탄은 40여 개의 부족이라는 뜻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혹은 알프스로 불리는 아주 험준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과 정주 문명과의 잦은 충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기만 하지만 한때는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키르기즈스탄. 여기가 크르기즈스탄의 모든 길이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라콜 400km. 많은 도시들 가운데 어디서부터 갈까 고민됐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임원 이국당 크르기즈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하는데요. 비슈케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 오쉬 시장입니다. 현지의 문화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관광 코스기도 하죠. 오쉬 시장에 왔는데요. 오쉬라고 하는 말은 사실 크르기즈스탄의 다른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쉬 출신 상인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서 오쉬 시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쉬는 남부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의 제2의 도시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하는 남쪽 사람들이 북쪽의 유목민 도시로 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쉬 출신이 많았답니다. 키르기즈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과 유목민들이 즐겨 먹었던 말고기,
고당도로 유명한 중앙아시아의 과일까지. 규모가 큰 시장답게 먹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시장도 넓어서 다 돌아보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여기 김치가 있네요. 사실 이 김치가 구하기 정말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김치? 김치. 김치. 스스, 거래이 스스와. Фамилия интересует. Фамилия Че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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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жонгши, да. Джонгши. Ченге. Ну, папа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мы Ченге. Вот это.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은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는데요. 그래서 오시 시장에는 농작물을 파는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구경을 실컷 했으니 이제는 장을 볼 차례.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살 참입니다. 삶았어 스스. 블라르등 문이 이행작 쓰고도. Жақсы 야. мынау бісміллә 어. бұл корейша атын білген бірақ англисше абрикот деп қойған. бұлар тартып алады. 맛이 진짜 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살구랑은 진짜 달라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열매는 마카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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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작스? 찍고 있었어요? 졌다. жоқ. 냄새가 진짜 향긋합니다. 오히려 이 향기가 바닐라랑 상당히 비슷한데 무능 같은 그 бұның аты пикан. 피칸. 피칸.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봐요. 진짜 맛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өзі үшін өзі. бұл өмеді. 원래 제 맛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들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잔뜩 샀습니다. 그렇구나. 친절한 아저씨를 만나고 나니 조금은 생경했던 시장이 친숙해졌습니다. 이제 비슈케크를 떠나 나린주로 갑니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로 중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이죠. 지역 전체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영토의 약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대자연의 신비. 마치 과거의 시간여행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풍경 진짜 좋네요. 날씨도 진짜 좋고 저는 지금 해발 고도 3200m 타슈라밭에 왔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타슈라밭. 상인들의 쉼터인 카라반사라이 중 하나로 강도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요새 역할도 했습니다. 주변의 산에서 돌을 가져와 단단하게 지었죠. 타슈라밭은요, 이 타슈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위란 뜻이고 라밭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돌로 둘러싸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돌로 이 건축물을 이 높은 곳에 지었다는 게 진짜 놀랍고 특히 이 천장을 보면
바로 이 천장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 건물 전체를 밝혀주는 조명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30개가 넘는 방이 연결돼 있는데 단순한 숙소 이상의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류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당과 우물, 지하 감옥까지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슈라밧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건물 맨 안쪽에 도명 천장을 갖추고 있는 중앙홀. 그냥 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타슈라밧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곳이 서쪽 방향인데 바로 이 서쪽 방향, 그러니까 메카 방향에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인 정문이 있는 이 동쪽은요, 해가 들어오는 곳인데 해와 함께 알라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르기즈스탄 사람들은요, 항상 전통 가옥을 지을 때 문을 동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상인들의 숙소에 기도재단이 왜 있었을까요? 귀중한 물건을 들고 강도들이 많았던 실크로드를 지나 이곳에 당도했을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무사한 영에 대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진짜 힘들어요. 대체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넘어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만 한 풍경. 하지만 실크로드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은 위협적이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제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해진다. 때로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 도중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모두 악마와 요괴의 짓이다. 고산지대와 사막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 붑니다. 옛날 상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항상 좋은 날씨만 있지 않았겠죠. 궂은 날씨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녔을 이 길을 비슷하게 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실크로드는 교역의 길이 아닌 전쟁의 길이었죠. 고선지는 고구려의 유민이었어요. 당나라에게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의 오지 중에 오지, 서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당나라 역사 기록지인 구당서와 신당서에 고구려인으로 명확히 기록돼 있는 고선지. 서역을 관리하기 위한 당나라 기관 안서도호부의 최고 책임자였고, 상식적으로는 원정이 불가능했던 극한의 길을 넘은 정복자.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연구한 서방의 학자들은 고선지를 나폴레옹과 한니발 그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당나라 서북부 지역은요,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당나라에서의 가장 격전지 중의 격전지였고요. 자연 환경도 가장 험준하다고 알려져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이렇게 거친 환경과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있는 곳에서 고선지 장군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유약함을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서무역의 이득을 차지하려는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실크로드 주변은 늘 긴장 상태였는데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오아시스 소국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베켄바이브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표 휴양지 이시쿨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바켄바예브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 오면 강한 크르기즈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강한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살말레이쿰. Кандай келдің? Жақсы. jakсы. 알마스 아쿤이라고 하시는 분을 뵀는데요. 원래 크르기즈스탄에서 전통 무예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딱 뵙기에도 진짜 강인한 분이시고 포스가 넘치십니다. 몸에 지닌 소품이나 장신구 하나까지도 뭔가 다 특별해 보이는데요. 8-ші таятам Торғай батыр. Мен ошоның ұрпақтарымын. Мен 8-ші таятам. 전사의 후예라니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쿤 씨는 제자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옥도, 내내, 학. 옥도, 내내, 학. 옥도, 내내, 학. 빠른 활쏘기의 정확성까지. 이것이 작은 부족의 무서운 전투 비법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빨리 쏘실 줄 몰랐는데 옛날에도 괜히 크르기즈 전사들이 유명했던 게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Жатқанды білесің бе, жатып көрмейсің бе? 블렘은 jak스 블렘은. 제가 사실 서울의 명궁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 1등인데 왜 1등이냐면 저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하려니까 긴장이 좀 됩니다. Азамат, сен жақсы аттың.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빠르네. One. 지금 어디 맞았어요? 한 10발은 원래 연습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맞았어요? 바닥에 맞았어요. 왜 자꾸 빗나가요? 마지막에 빗나갔네. 마지막 화살이 좀 멀리 갔습니다. 이건 사실 제 화살이 아니에요. 어렵네. 어려워. 아, 그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쿤 씨와 제자들 서서 쏘는 건 일도 아닌 고수들입니다. 엄청 빨라. 모두들 수련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가장 막내라는데 움직이는 표적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Ciddi. Жетиш болуп. Балдар аттын үстүнөн оодарышып бири-бирин колдорунан тартышып оодарышат. Бул биздин салттан оодарышып улуттук кыргыз спорту. Азыр көп болобуз. 야, 이게 사실 말 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말 위에서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아우 다치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승마 레슬링은 키르기즈스탄의 전통 스포츠인데요. 손으로 서로를 밀거나 잡아당겨서 땅에 떨어뜨리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격렬했던 경기. 진짜 격렬한. 승자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Эр оодарыш эреңиш пайда болгондо белгисиз кылымдан бери мындай таш бетинде сүрөттөрдө кездешип атат да азыр 6 айда пайда болгон.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보호해야 했던 오아시스 소국들. 실크로드의 역사 한편엔 이들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 있습니다. Аскар мырза, келиңиз. рахмет. Сүйлөшөбүз. 아쿤 씨의 초대로 이들의 전통집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방한용 털 외투와 Бул ошол 사냥 전리품들, 가죽 제품이 진짜 많네요.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는데요. 여기 진짜 늑대 가죽 같은 게 있는데요. менин эки балам, эки карышкыр, эки түлкү, эки кызым. Биздин салт боюнча балдардын ушундай билет. Кирген киши келип туруп, эки карышкыр болсо, үч уулум болсо, үч карышкыр болот. 키르기즈스탄의 유목 민족은 벽에 걸린 물건만 보고도 그 집의 사정을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은 뭘까요? Чанаш болот да, бул эчкинин терисинен жасалат. Анан буга деген көбүнчөсүн кымыз, айран куюлат да, жакшы сакталат. Бул жерден жанакы мисалы үчүн жакын адамдар согушта же болбосо алыска жолго чыкканда каза болуп калат да. Каза болуп калганда ал родинасына апарыш үчүнчү анын этин сөөктөн шылып салып, анан бияка только сөөктү сактаган, сөөктү салып алып келип, бияктан тигип коет да. Муну тигип коюп, анан үйүнө чейин алып келгенде жыттанган эмес, бул герметичный. 잦은 전쟁으로 죽음을 늘 가까이에서 느꼈을 실크로드 약소국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운명이 실크로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고선지 장군의 원정길을 따라가 보는 여정. 고선지가 당나라 조정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전투 현장으로 갑니다. 수압, 세엽성, 악배심, 시티 오브 수압, 세엽성이네요. 이름은 생소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내가 왔다!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봤습니다. 성공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죠? 세엽성은 동실크로드하고 서실크로드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실크로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서돌궐에서도 여기를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고 서돌궐군을 우리 고선지 장군이 격파한 지점이 바로 이 근처입니다. 당나라의 반기를 들고 세력을 키워오던 돌궐의 큰 부족을 고선지는 기습작전으로 괴멸시켰습니다. 고선지 장군이 세엽성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서돌궐의 분파였던 달해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서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의 서역 전체를 관리하는 안서도부의 2인자가 됐어요. 2인자가 되면서 사실 서역 전체에 고선지 장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당나라의 오아시스 국가들이 당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쇠엽성은 다른 이유로 더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상권 벌판에서 전쟁이 있었고, 금년에는 카시가르강에서 전쟁이 일어났네. 이시쿨호 흐르는 물결에 병기를 싣고 천산 눈 덮인 풀밭에 말을 풀어놓았네. 이백 시인은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여기는 실크로드에서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서역 상인들, 심지어 인도 사람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이곳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하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죠. 이곳을 차지하려 했다가 오히려 사라지고만 도시국가들. 실크로드의 패권은 이렇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완벽한 데뷔전을 치르고 고선지는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며 한동안 평화도 맛봤겠죠. 이시콜에 왔습니다. 이시콜은 여기 말로도 따뜻한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에도 3도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사진이나 그림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넓어요.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Got down on my knees. 이후 고선지에겐 큰 도전을 해야 하는 서역 원정길이 기다리고 You 있었습니다. know the preacher likes to go. He knows I'm going. 8세기경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동시에 이 실크로드의 패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주변국이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의 티베트의 세력이 가장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겹치게 됩니다. 이 티베트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소반율국이라고 하는 영내의 작은 국가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소반율국이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연운보를 점령하게 돼요. 당 현종은요,
이 연운보를 탈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도사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정들이 모조리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당현종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선지였습니다. 이 고선지에게 행영절도사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던 임시 직책까지 만들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원정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원정길은 시작부터 고비였습니다. 원래 루트였던 타클라마칸 사막 남단을 지나가면 토번군의 기습으로 이어질 게 뻔했던 거죠. 그래서 고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작전을 구상해내는데요. 사막 남단 대신 북단에 있는 험준한 텐샨 산맥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쌓은 견고한 성체와 성 밑으로 빙하가 녹은 강물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 연운보. 그래서 남들은 불가능한 원정길이라 했습니다. 비록 그 길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길을 가보려 합니다. 이제 알테나라산으로 가요. 알테나라산이 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일반적인 2륜차로는 갈 수가 없고 꼭 4륜차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알티나라샤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형과 푸른 초원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비유되곤 합니다. 고선지 장군이 연운보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갔던 길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지나는 지금은 가기 어려운 곳. 대신 키르기즈스탄에서 비슷한 느낌이 날 만한 알틴 아라샨 트레킹 코스를 선택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 길부터 험난합니다. 기도를 하라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휴. 연운보는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곳 끝에 있어요. 특히 이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서로 만나는 곳에 있는데 예전부터도 험준한 지형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전에서도요, 그 많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미군도 쉽게 작전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탈레반이 쉽게 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그 실크로드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번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곳이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바로 그 연운보라고 하는 요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번과 당나라 모두 연운보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차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알티나라샨. 빙하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초원 위 한가로이 풀을 뜯는 말과 양의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만년설까지 여행자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드디어 알텐 아라샨에 도착했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괜히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은 중간 기착지일 뿐 우리는 3시간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엔 말을 타기로 하는데요. 야, 잘생겼다. 안녕. 난 서울의 야생마라고 해.
너는 키르기즈스탄의 야생마니?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원래 그 중앙아시아 지역 그 말들이 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에서도 중앙아시아산 말들을 굉장히 좀 탐내했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서 자란 말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했다 그래요. 어이구 미안해. 말을 탈 때는 항상 왼쪽에서 타는 게 정석이라는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줄. 처음이라 긴장 좀 했습니다. 줄. 고선지는 연운보 출정에 보병도 말을 태웠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고선지 장군의 한 명의 기병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좋다. 줄. 험준한 산을 걷는 것보다는 말을 타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허리, 엉덩이, 다리,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알라콜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풍경이 진짜 이쁘대요. 가는 길도 사실 진짜 이쁜데 이거 말 타고 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삭신이 쑤시고 삭신이. 희극과 비극은 동행하는 법. 너무 힘들었지만 푸른 초원 위 멋진 풍경의 일부가 된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자갈과 돌뿐인 산, 그리고 곳곳에 녹지 않은 눈. 이 악조건 속에서 마지막 관문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가 사실 그 고도가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살짝 두통도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사실 굉장히 좀 험했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고선지 장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500m, 600m로 올라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싸우는데 싸워서 또 이겨야 되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한 연운보. 고선지 장군의 군대를 생각하며 올라가 보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싸우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만만치 않다. 맨몸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무장을 하고 군수물자까지 수송한 고선지 장군의 군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풍경. 빙하가 녹아 형성된 알라쿨 호수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거대한 호수라니 경이롭습니다. 왔어. 올라오는 길은 진짜 힘들어갖고 여러 번 포기할 뻔했는데 이 아름다운 걸 딱 보니까 힘들게 왔던 게 진짜 그 값진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진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고선지 장군의 부대가 연운보 가까이 집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여일. 고선지 장군이요 진짜 대단했어요. 밤을 통해서 이 연운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냥 쫙 그 평원 자체를 이렇게 그 군대들이 딱 집결을 해요.
그때 시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연운보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밑에 안개가 쫙 깔려서 실제로 연운보에서는 그 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선지 장군이 공격 명령을 딱 하고 내리는데 그 병사들이 600m 언덕을 일제히 올라가서 공격을 해요. 이 엄청난 기습 공격에 사실상 연운보에 있었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파죽지세로 적을 물리친 고선지.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토번의 동맹국인 소반율국,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등을 돌렸던 국가까지 서역의 총 72개국이 당을 두려워하며 복속됐습니다. 이후 당의 실크로드 교역은 최전성기를 맞았고 고선지는 당의 서역 정책을 총괄하는 안서도부의 최고 책임자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선지의 마지막 출정길. 여정을 따라 탈라스로 갑니다. 카자흐스탄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도시죠. 고선지는 이후에도 서쪽으로 계속 소국들의 정복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탈라스라고 하면 동서양의 거인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바로 전투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이슬람 제국이요. 그러니까 서방 원정이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당나라는 이제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두 거인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이슬람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며 700년 초 북부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까지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도 방향을 돌려 당나라 속국이었던 사마르칸트까지 정복한 상태였죠. 고선지의 공격을 받은 소국들은 이슬람 왕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군대가 출정에 나서는데요. 당나라의 불만을 품었던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국들까지 합세하면서 이슬람 연합군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선지는 급히 동맹국 카를룩을 규합해 전쟁에 나섭니다.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두 거인이 맞붙은 한판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 제국군은 이것보다는 많았다고 이제 기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선지 장군은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카를룩의 군대가 벼랑간 고선지 장군의 뒤를 공격을 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고선지 장군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후퇴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선지 장군의 군대는 대부분 이슬람 연합군의 추격에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고선지도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빠져나온 대참패였습니다. 크르그즈 사람들은 이 풀을 치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풀은요, 사람의 피가 흘렀던 땅에서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평온한 탈라스 평원에 이 식물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탈라스 전투의 실패로 중앙아시아 일대는 이슬람화가 가속됐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제지술은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 그 중심에 섰던 한 장군을 이 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실크로드 상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데 아니 이게 진짜 돌인데 진짜 드신대요. 할랭당 알망맛 아테나간 진삼